네, 목요일장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S&P와 나스닥이 정말 이 최고가를 정말 눈앞에 뒀는데 네. 이거를 쉽게 넘지 못하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PC 공개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또 관세로 또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넘지 못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전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서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의 난이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조정장에서 시장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좀 곤란한데요. 뭐 회사에서 그렇고 고객분들도 그렇고 과연 더 오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뾰족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상승은 저는 위기가 부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위기가 있어서 위축됐다가 위기가 해소되면서 올라가는데 이전보다 더 튀어오르는 그림이 여러 번 반복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도달해 왔을 때 혹은 이걸 돌파하려고 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을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어닝 시즌이 있기 때문에 네. 어닝을 확인하면서 즉 펀더멘털을 확인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변수, 즉 7월 초에 관세 만기가 있어서 관세라는 어떤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또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좀 심리가 다소 뭐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AI 관련주들은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 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연일 신고가를 행진을 이어오고 엔비디아인데 0.499%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엔비디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흔히 말하는 트렌드가 좀 지나갔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엔비디아로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부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자체 실적이나 엔비디아 뉴스보다도 최근에 엔비디아 상승은 그 주변 기업들의 상승이 유발한 어떤 지금 시가총액 1위 등극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이 HBM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AI 칩에 대한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실히 주변부에 또 확인이 되고 해당되는 주가가 올랐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한 4% 가까운 이 폭발적 상승이 나왔던 거는 그동안 엔비디아 매수를 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변부가 올라가고 나니 이제 확인되고 나니 오히려 엔비디아가 싼 게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의 심리가 한 번에 작용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엔비디아가 155달러를 개당 터치를 하고 나서 네. 다시 조금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팀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슬라인데 테슬라 사실 로보택시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네.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럽의 판매량 급감했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 로보택시 시범 운행 중에 여러 가지 좀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 아니라 네. 이번 주 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22일 날 로보택시 공개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당되는 이슈에 따라서 우리는 결론, 그러니까 즉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의 움직임만 보고 나는데 네. 실제 동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직후에 언론의 반응 자체는 좀 실망스럽다. 월가의 반응도 사실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개장 초반에는 약간 마이너스권, 보합권에서 테슬라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테슬라 로보택시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상당한 호평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호평을 보고 그리고 가격을 또 보고 테슬라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사실 웨이보도 상당히 잘하고 있었고 우버도 잘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 잘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도 흔히 말하는 넘사벽의 어떤 그 준비된 AI 전략이라든가 향후 미래 비전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당일날 1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색하게 약 이틀간 좀 크게 좀 빠졌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근 상황만 기억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 포인트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빠진 거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아니면 유럽에 급감한다거나
사실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으로 하락 이유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공개 이후의 상승 자체가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근데 거기서 네. 테슬라라 투자분이 워낙 많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반영을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락의 원인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옛날의 논리를 갖고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럼 테슬라가 과연 좋냐 안 좋냐고 했을 때 또 여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테슬라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하진 않습니다. 또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피지컬 AI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인정하는 어떤 플레이어고 미국 내 거의 유일한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얘를 포기할 수 없는 아무리 뭐 트럼프랑 머스크가 싸우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증시인 거죠. 지수, 그리고 시장의 어떤 수급의 흐름, 매크로의 변수 이런 것들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어떤 이 상승세를 넘어서는 변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단하기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 또 AI 수요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마이크론의 실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좋았고 연말까지 실적이 좀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재확인했었던 것 같은데 실적 자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개장 전에 그렇게 큰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거의 1%에서 2% 오르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전부터 네. 이 호실적을 예상을 했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이 나왔는데 실망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의 실적, 특히 HBM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거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그것이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반증이 뭐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반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 자체가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상황이면 엔비디아는 얼마나 더 좋겠어라는 흐름으로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마이크론에 있어서는 이미 좀 그 가격이 좀 선반영돼 있다. 그러면 실적 발표 후에 약간 주춤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호실적이 예상되고 어떤 이런 그 HBM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좋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상승 탄력은 이어갈 수 있다. 오늘의 실적 발표 이후의 반응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